자, 화면 좀 봐주세요.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선 1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기사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지지율입니다. 쭉 보시면요. 34%. 근데 조금 빠졌어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 강제징용 해법 관련해서 뭐 이런 게 영향 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한참을 30%대에 좀 잡혀 있거든요. 물론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40% 이상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갤럽,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금 계속 30% 정도에 묶여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뭐 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소명을 갖고 그럼 이 폭은 얼마나 돼? 3번 모두 사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일 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뜻깊은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 국민 행복을 위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1년이 지났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바랬고 이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부문에서 전례 없는 퇴행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예상하셨을 겁니다. 뭐 여야의 반응 완전히 다르죠? 그 내용만 들으면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나 서로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자, 영상에 나가는 건 네 분 패널께 제가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선 1주년이잖아요. 그 1년 동안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각각 판넬에 좀 적어달라고 미리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한 분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민현주 전 의원님, 요거 화면을 좀 크게 좀 볼까요? 뭐라고 쓰신 건가? 일단 잘한 점은 법치, 네. 약간 부족한 점은 다양성이에요. 네. 설명해 주시죠. 법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예. 노조와 관련된 협상이나 그 불법 문제들을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한 부분을 저는 좀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은 노조 그러면 진보 정권이 들어섰던 아니면 보수 정권 때든 뭐 누구나 다 노사 대타협이 필요하다. 예. 노조법 관련해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는 공유했지만 차마 손을 못 댔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노조 이러면 절대선, 절대 예. 약자 이런 이미지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어려워했던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에는 사실 이 비난이 많이 오는 이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갖다 제대로 적용하겠다. 법치를 세우겠다는 측면에서 노조의 이런 문제들,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의한 문제들을 정면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그 노력을 저는 최근에 이른바 건폭 평가합니다. 뭐 이런 네. 거에 좀 떠오르네요. 물론 예. 건폭이라는 건 조금 강한 이제 예. 단어라서 이제 이슈가 좀 있었지만요. 예. 어쨌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한 법치를 갖다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그리고 굉장히 보수 정부에서 어려운 예. 도전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잘한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부족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족한 점은 전 다양성이라고 봤는데요. 특히 이제 인사 문제를 저는 한번 적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오래 있던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의 스카우트한 분이죠. 스카우트. 그래서 예.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고 그래서 처음에 인사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양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좀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검찰 편중 인사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요? 그러니까 특정 직군에서 이제 많이 인사가 됐다거나 이제 이래서
당 안팎이나 일반 국민들에게도 좀 다양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예. 1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부분이 더 보완돼서 저런 분야의 인재도 등용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좀 던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적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인사를 좀 다양하게 해주세요라는 당부를 하셨네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 김우영 위원장께서 쓰신 답을 좀 보겠는데 두 가지 있어서 일단 잘한 점은 이 뭡니까? 권성동 불허라고 쓰셨고요. 부족한 점은 재난 대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김우영 위원장은 네. 생각이 안 났습니까?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윤핵관들이 초반에 그 국정을 제대로 그 조언을 하고 예. 원내대표나 이런 그 국정의 한 당사자로서 잘했어야 되는데 예.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고 당내 어떤 극심한 분열이 야기됐죠. 그다음에 공무원 채용은 권성동이다. 이렇게 그 젊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열패감을 안겨준 그런 분은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허가해주지 않은 건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족한 점은요?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가란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대응을 잘하는 것이 모든 정권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은 할로윈 축제 때 예방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을 전혀 작동하지 못했고 이태원 참사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군요. 거기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예. 사과, 수습에 대한 정책도 너무도 부실했죠. 또 미사일 오폭 사고도 있었고 거기에 또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날아다닐 때 예.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던 걸 감지하지 못한 것. 예.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합니다. 잘한 점으로 권성동 불허라는 굉장히 독특한 답을 쓰셨어요, 지금요. 저런 답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데 아무튼 잘한 점으로 꼽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재섭 위원장. 잘한 것, 일단 한일 관계에 관련해서 쓰셨고요. 부족한 것은 협치, 야당과 협치 이렇게 쓰셨네요. 설명해 주시죠. 일단 잘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제가 꼽아봤는데 예. 방금 전에 이제 갤럽 조사를 보니까 그 부정적인 평가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한 것이 큰 항목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더라고요. 최근에 정부 발표.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예. 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얼만큼 여론의 부정적인 걸 잘 알 겁니다. 모든 역대 정부들이 특히 이제 보수 정부들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역대 정부들 심지어 진보 정부는 더 했고요. 이런 예. 한일 문제들을 늘 방치해왔거나 아니면 오히려 악화시켰었거든요. 예. 가장 강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고요. 그렇지만 이 정서를 그냥 두고만 있고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소홀히만 한다 그러면 국익이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예.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 누군가는 욕을 먹더라도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런 역풍이 불 걸 알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반면에 이제 부족한 점은 야당과의 협치 이 부분을 꼽았는데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3대 개혁이라는 안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동개혁도 있고요. 연금개혁도 있고요. 교육개혁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 국회에서 지금 거대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는 이상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법률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3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야당에게 조금 더 손을 내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국민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치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야론 당부시네요. 자, 이번엔 장윤성 기자도 두 가지 쓰였는데 잘한 점은 인혁당 해결이고요. 부족한 점은 강제동원 해법. 김주섭 위원장은 잘한 것으로 그걸 썼는데 여기는 부족한 걸 썼어요.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사법살인 예. 사건이죠.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를 상대로 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고 관련해서 해당 당사자가 돈이 없어서 이자를 못 냈어요. 그래서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좀 조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초반에 한동훈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자 탕감을 확실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은 굉장히 잘했다. 높이 평가하시는군요. 예, 이런 평가를 하고요. 앞서 김재섭 위원장하고 저는 좀 다르게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제동원 그 배상 판결은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범 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인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물론 뭐 논리는 그렇습니다.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배상을 했기 때문에 뭐 더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특히 피해자이신 할머님들께서 굶어 죽어도 그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개인들이 하는 민사 소송에서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이것은 삼권 분립의 위반이 되고 사실상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이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 맞아서 잘한 점 그리고 부족한 점 네 분께 들어봤고요. 네 분 편으로 그런 판단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여당과 관련된 주제 하나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일단 영상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오픈하지 않고 그 전에 있는 숫자가 맞다면 이 정보를 미리 그 ARS 대표가 알렸거나 아니면 이미 조작되어 있는 이 값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이 숫자가 정말 맞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섭 위원장, 황교안 후보 측이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어요. 지금 경선 관련해서. 근데 황교안 후보가 직접 나선 게 아니라 캠프 측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부터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후보는 4위 안에 든 후보면 4위 안에 든 것부터 부정이라는 얘기인데 그 자체가 다 부정이냐 그러면? 그럼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황교안 대표가 본선에 든 것조차도 지금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황교안 후보가 본선에 가서는 부정투표 얘기를 입을 싹 닫았지만은 그 전까지 본선에 올라가기 전까지 부정투표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이 부정투표라는 것이 보수 정당에서 굉장히 마치 암처럼 계속 골마갔던 내용인데 이걸 다시 전당대회에 가져와가지고 캠프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낸다고 하는 것이 저는 보수 정당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는 지났는데 부정 얘기를 꺼낸 거예요. 과거에 총선 부정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다시 비슷하게 좀 많은 분의 생각이 좀 겹쳐서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